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G7 정상회담을 위하여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이 영국에 도착하였을 때 로얄 공군기지에서 병사들을 향하여 펜타곤에서는 미국의 가장 큰 주적은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조 바이든의 말대로 국방부가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이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 국방부 내에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필요 없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공산주의인 것이 미국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기본적으로 정치 노선은 항상 반공입니다. 전 세계 반공의 보루의 기지로서 미국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대 원수인 조 바이든이 주적이 기후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이 연설 중에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이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하여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과 같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에 백신 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을 미국이 생산하여 공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는 것이 조 바이든의 행정적인 어떤 역량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십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스 존스 총리의 부인이 젊고 또한 조 바이든의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등의 가십거리 기사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여 G7에서 가장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이 좀 창피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푸틴이 정치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동안 파우치 박사가 마스크에 대한 효능과 또한 우한 바이러스 기원설에 대하여 이야기될 때마다 그것은 과학에 대하여 모르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터크 칼슨이 파우치 박사에게 과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크 칼슨이 먼저 과학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데이터부터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에 의하여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당신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공상과학, 소설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소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간에 이 사람들이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한편 지금 하원의 청문회에 나와 있는 크리스 레이 FBI 국장에 대하여 지금 터크 칼슨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다는 혐의에 대하여 크리스 레이는 그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터크 칼슨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그간의 자기들이 한 행정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돼 있지 당신들이 국민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끔한 일침입니다. 다음은 스티브 배넌의 라디오 월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직 백악관 보좌관으로 역임하였던 스티브 배넌이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파우치 박사와 크리스 레이는 60만 명의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약품을 인준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또한 우한 바이러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전염 경로에 대하여 함구하고 감춰왔던 사실 등등 많은 일을 내포하고 있는데 스티브 배넌의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라디오 대담에서 스티브 배넌은 마지막 멘트가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진실을 그 죽은 60만 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고 말을 맺었습니다. 그간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하여 상당히 친화적인 보도만 하여왔고 또한 반 트럼프 대통령의 보도만 일삼아왔던 CNN이 최근에는 그 스탠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가 중남미를 방문한 사건에 대하여 아주 악평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의 배경은 저희들은 알 바가 없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그 스탠스를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억측이 난무합니다. 그간에 조 바이든 행정부 찬양 일색으로만 보도하였던 CNN이 최근에 부정적인 보도를 간혹 섞는가 했더니 오늘날은 드디어 카말라 해리스의 중남미 외교 방문에 대하여 사상 최악의 외교 여행이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보도 행태를 바꾼 것인지 저희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애리조나주 감사 현장의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공화당 의장인 켈리 월드 의장이 오늘 발표하기를 6월 14일까지 수개표는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개표는 좀 더 시간을 요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4일에 1차적으로 윤곽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포렌식을 통하여 디지털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이전에 개발되었던 어떤 레이저 무기보다도 100만 배나 강력한 새로운 레이저 광선 무기가 개발이 되었다고 미 국방부가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타일과는 다른 낮은 에너지의 짧은 펄스를 사용하여, 즉 짧은 단파를 사용하여 쏘는 이 레이저는 200펜퍼터초, 즉 4분의 1초 동안에 테라와트의 전기력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마일 반경 내에 있는 드론과 인간 병기, 박격포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분쇄하며 파괴시킬 수 있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에서나 봐왔던 이런 레이저 무기가 오늘날 실전에 사용 배치된다고 하는 뉴스를 오늘 접하고 보니까 참 과학이 놀랍습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에 전 미군의 실용화를 하여 각 부대마다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뉴저지 버링턴 카운티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던 70세 남성이 대낮에 내리친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이클 월드라고 하는 70세 남성이 오후 3시 45분경에 골프장 7번 홀을 도는 도중에 갑자기 번개가 내리쳐서 골프채를 드는 순간에 감전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골프장에서 벼락 맞은 제1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보도로 접하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